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전력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1576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6월 8일 4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전력이 3% 하락 마감됐어요. 최근에 이제 한국전력이 상승했던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시장에서 원전 산업에 대한 이런 이제 부분에 포인트를 좀 두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에 맞춰서 한국전력도 덩달아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 흐름들을 보였고, 한전 KPS나 한전기술 또한 최근에 원전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오늘 낙폭을 크게 확대를 하는 가운데 한국전력의 주가 또한 하락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좀 아쉽죠. 현재 한전이 위치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에 들어가 있는데, 그 포인트에서 하필이면 또 원전 관련주들이 낮아빠지면서 그 시간, 또 돌파하는 그 구간을 다소 또 뒤로 미뤄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이 한전이 27,000원에서 27,500원에 저는 하나의 저항의 기준을 두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구간 자체가 이전에 상당 기간 주가가 또 머물렀던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올 때는 이 구간에 대한 매물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결국에 돌파해서 넘어가야 이 구간의 매물 소화를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일단 27,000원하고 27,000원을 못 넘어가면 계속 이 구간에 아직까지는 매물이 많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요 구간 좀 넘어갈 수 있겠는데, 요새 원전주들 워낙에 힘이 좋으니까 좀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했는데, 또 오늘 쉬어버리는 바람에 또 그 돌파를 다음 기회로 또 미뤄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오늘 좀 빠질 때 보면 수급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한 120만 주 팔았거든요. 120만 주 팔았고, 그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갔습니다. 개인들이 128만 주 정도 받아갔고, 이제 기관 쪽에서는 사실상 투시는 매수, 연기금은 매도를 했는데, 뭐 관망이라고 봐야 되겠죠. 관망이라고 봐야 될 거고, 외인들의 수급을 개인들이 다 받아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하락폭이 3%나 확대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다. 만약에 외국인들의 물량을 기관들이 한 절반 이상 받아갔다면 이렇게까지 빠지지는 않고 꼬리를 좀 달아주거나 이랬을 텐데, 외국인들의 물량을 개인들이 고스란히 다 받아가면서 꼬리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돼지꼬리만큼 쬐끔 날리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긍정적인 거는요, 지금 이제 투신들이나 연기금들 쪽 기관의 수급인데요, 기관들은 꾸준히 사모으고 있습니다. 뭐 많은 수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투신 쪽에서도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 쪽에서도 어제 90만 주 사고 오늘 10만 주밖에 안 팔았거든요. 매도하는 것보다 매수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관의 힘, 기관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27,000원과 27,500원의 저항의 문을 좀 두드릴 수 있는 에너지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단기적인 이 한전의 주가의 방향성도 5일선과 11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도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에 대한 저항 돌파 시도를 이번 주에 또 한번 두드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5일선과 11선이 깨지면 이거는 또 이번에도 돌파 못하고 좀 쉬어가는구나,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쉬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어차피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상방의 흐름들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한 24,000원에서 지지받고 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다면 24,000원 언저리에서 지지 반등을, 돌파가 된다면 그 27,500원 이상에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고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한 방향성이 지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지금의 흐름들은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보는 장기적인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볼 때 딱 하나의 포인트를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가는 종목들은 결국에서 여러분들 가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항상 이 장기적으로 가는 종목들을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에서 여기서 뭐 좋네 아니네 하는 순간 그거는 이제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갈 때는 솔직히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주식, 이런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가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가장 제가 항상 볼 때 기본으로 보는 게 뭐냐면 방향의 전환입니다. 오랜 기간 하락하던 주가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가는 종목들은 항상 포인트를 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전에 앞선 영상에서도 정배열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을 하다가 지난해 12월 달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을 하면서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추세 전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원재료비가 올라가네, 뭐 실적이 안 좋네 해도 주가가 잘 안 밀립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돌려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악재도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쉽사리 주가가 안 밀리죠. 근데 나름 이 정배열로 돌리는 포인트에서도 나름 규칙과 과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전의 규칙은 뭐냐면 저점을 높여가면서 2만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규칙이고, 저항대로는 27,000원과 27,500원의 저항을 두고 있다는 게 규칙이에요. 그리고 이런 규칙을 통해서 이런 또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패턴이 바로 이제 상승 삼각형 패턴,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27,000원과 7,500원의 점차 매물을 소화해가는 이런 이제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규칙과 패턴을 가지고 가고 있고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름 이 안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더라도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조금 쉬어야 되는 포인트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의 포인트는 저는 좀 쉬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을 찍었지만은 오는 이제 1월 달에 RSI 30m로 떨어졌을 때 22,500원과 23,000원짜리가 좀 지지 라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좀 하락이 있었고 뭐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 이 추세 하단은 계속해서 좀 지켜갈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의 어느 정도 좀 지지 반등을 좀 볼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구간은 저항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돌파하지 못하면 결국에 밀려나는 자리, 즉 단기적으로 사나 장기적으로 사나 돌파하지 못하면 밀려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어떤 포인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밑에서 들고 오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일부 뭐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로 돌파 여부를 체크하면서 돌파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여유롭게 지켜볼 수는 있지만, 현재 자리에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리 높다 한들 지금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될 수는 없거든요. 제가 보는 기준에서의 어떠한 반등의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24,000원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차라리 이걸 돌파하고 나서 안착하게 된다면 27,000원대 이 구간에 있는 매물 소화가 마무리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보고 이 위에서 또 포인트를 저는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지금의 자리는 이도저도 아닌 자리가 되는 거죠. 즉 있는 분들이 좀 더 끌고 갈지 아니면은 대응을 하고 갈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자리지, 여기서 따라붙을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과정과 규칙을 통해서 이 구간에서는 지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 구간에서는 저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구간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매물 소화를 계속해서 등락을 통해서 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한전의 3분기, 뭐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기대감도 이제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새로울 재료는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뭐 남아 있는 게 사실이고요. 사실 요새 이제 원전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뭐 한전의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안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의 상승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들, 기대감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이런 기술적인 흐름들이 좀 맞아 들어가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이런 이제 포인트 싸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뭐 좋아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는 결국에는 돌파하지 못하면 밀려나는 자리다 보니까 조금은 기다려 보셔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5일선, 11선 살아있고 기관들 수급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 돌파 문을 좀 두드릴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꺾이면 그냥 24,000원대까지는 하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모로 지금에서 또 돌파가 된다. 아니면 저기까지 밀려난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다소 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돌파 여부나 또는 떨어졌을 때의 여부, 그 방향성을 주목하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내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6월달 내에는 이제 방향성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또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전은 제가 리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한번 같이 좀 체크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슈 종목 분석이 있으니까는요. 여기에 가시면은 이제 다양한 종목들이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또는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 있고, 무료 추천 종목은 매일 아침 9시에 나오는 거 아시죠?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공개되어 있으니까 무료 추천 종목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카톡 친구 추가가 있는데요.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무료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카톡 친구 그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는요. 장중 실시간 속보나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적어드리고 있고, 주요 이슈들, 주요 포인트 있는 것들, 일정들 그런 것들을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 무료방에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놓으시면 저희가 주소나 이런 부분들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친구 추가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한국전력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